안녕하십니까, 서승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고 하는 개정은 전 직원이 퇴사했다라고 가정하고 결산하는 시점에서 퇴직금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의무에 대해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퇴직연금을 가입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는지, 그것도 DB형인지 아니면 DC형인지 아니면 아예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각각 자, 합계단액 시산표를 보고 자, DB형이면 퇴직연금 운영자산이 있는지, 운영 자산 계정이 있는지, 잔액이 얼마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DC형이면 지급할 때 퇴직연금 가입할 때 아예 퇴직급여로 처리를 했었으니까 퇴직급여 비용 처리가 된 것이 얼마나 있나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결산하면서 퇴직급여에 대한 충당 부채가 얼마나 설정이 되어 있는지, 그러면 차변에는 퇴직급여 비용으로 처리가 되어 있겠죠. 자, 이 내역을 합계잔액 시산표를 통해서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조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합계잔액 시산표에 들어가서 12월로 조회를 해보면 자, 퇴직연금 운영자산 계정에 해당되는 금액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또 퇴직급여 비용으로 처리된 금액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이제 운영하는 형태의 퇴직금으로 지급이 된 것인지, 자, 아니면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을 하고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서 지급된 내역이 있는지 이렇게 살펴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전기월돼 있고 퇴직금이 기중에 지급이 됐고요. 잔액이 0이 됐다가 결산을 하면서 퇴직금에 대한 부분이 추가로 설정된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회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정해진 건 아닙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자, 저는 간단하게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자, 그리고 퇴직급여 비용에 가서도 살펴봤더니 자, 퇴직금 지급하면서 500만원 비용 나가는데 실제로는 퇴직금이 1000만원 나갈 건데 퇴직급여 충당 부채 500 나가고 퇴직급여 비용으로 500 나가고 이렇게 해서 중간에 지급된 내역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결산하면서 또 추가로 설정을 했다.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 이렇게 설정을 해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시산표를 검토를 했고요. 자, 법인 조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법인 조정 들어가서 자동화 사전 검토를 들어가 보시면 여기 안에 퇴직급여와 관련된 검토 메뉴가 있습니다. 퇴직급여 등 검토. 자, 여기 들어가시고 검사 시작 눌러보시면 퇴직급여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급여와 총 급여에 대한 한도 계산하기 위해서 급여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추계액에 대한 부분으로 자, 퇴직 시 퇴직금 계산했더니 이 금액이 나오는데, 자, 회사에서는 지금 지급했던 내역들이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검토를 해보시라는 내용이고요. 자, 회사에서 지금 900만원 설정했는데 한도 초과액이 900만원이 나온다. 이런 내역인데 사실은 요 내역을 조정 메뉴에 가서 보면 그대로 나오긴 합니다. 자, 요 내역을 검토를 해 보셨으니까 그대로 저장하시고 그 다음에 조정 반영키 눌러서 가셔도 되고요. 또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와 관련된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이고요. 법인세 체계는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법인세 체계는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해서 송금 산입 범위액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둘 중에서 적은 금액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총 금액에 대해서 100분의 5
그 다음에 누적 한도액에 해당되는 부분은 전체 직원에 대해서 사용인에 대한 추계액에 대해서 추계액과 그 다음에 뭐 추계액에 대한 이 항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중 적은 금액, 그런데 결과적으로 퇴직급여 추계액의 100분의 0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둘 중에 적은 금액 그랬는데 총 금액의 100분의 5를 하는 금액이 있지만 대신에 퇴직급여 추계액에 대한 누적액에 대해서 100분의 0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도가 0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따지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결산에 반영을 했다면 그 반영된 금액이 전체 다 부인 대상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프로그램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에서는 일단 세로 불러오기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빨간색 1번 부분에선 개정에 해당되는 내용, 그러니까 이 자동화 사전검토에서 조정 반영했으면 바로 갈 텐데요. 그러면 여기 검토를 해보면 총 급여액이 총 급여가 직원급여 상여금 해가지고 총 급여에 해당되는 금액이 해서 전체가 79585,560이 나와 있습니다. 학기장액 시산표에 나와 있는 금액이랑 같죠. 두 개에 해당되는 금액. 총 급여액에 해당되는 금액. 자, 요 금액이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으로 가서 자, 들어와야 되는데 801번 급여 계정이나 아니면 802번 계정, 그 다음에 상여금 계정.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금액을 가지고 온 거죠. 계정 과목 코드 치시면 입력되고요. 자, 두 번째 빨간색 2번 부분에 보시면 퇴직급여 추계액 명세서가 있습니다. 자, 들어가서 원천징수 데이터 불러오기 하시면 원천징수에 퇴직급여 추계액에 들어와 있는 금액을 가지고 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당차 화면으로 복귀하시면 충당금에 대한 추계액을 기준으로 하는 금액 두 개가 자동으로 반영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총 금액을 두 가지가 중에 적은 금액이었죠. 자, 어떻게 하는 거였냐면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해서 100분의 5를 계산한 금액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이 추계액을 기준으로 해서 퇴직급여 추계액을 계산으로 해서 계산하는 두 번째 값. 자, 그러니까 추계액에 따라서 설정을 하려고 보니까 이 금액에 대해서 가지고 가도 100분의 0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자, 추계액 설정액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싶지만 여기가 0%라는 거죠. 0%라서 어차피 계산을 해도 0밖에 안 나오는데 자, 지금 회사가 500만 원을 지금 비용 처리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입해야 되는 환입을 제외하는 금액으로 나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회사가 전기에 500만 원 설정되어 있었는데 기중에 퇴직금을 500만 원 지급을 했죠. 그래서 퇴직금을 지급해버렸고 그리고 결산하면서 얼마를 반영했죠? 결산하면서 900만 원 설정을 했죠. 그러니까 설정된 금액이 그대로 100% 다 한도 초과액이 나와 버린 겁니다. 자, 저희가 화면 위에 있는 원장 조회를 눌러서 295번 퇴직급여 충당부채 자, 이 설정된 금액을 찾아보면요. 자, 전기월된 금액이 장부상 기초잔액 이렇게 가겠죠. 그 다음에 퇴직금 지급액 기중에 지급한 금액이 결과적으로 퇴직금 지급액란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결산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한 금액 그게 회사 계상액으로 가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 결산할 때 설정한 금액은 전액, 예, 한도 초과액이 나오는 거죠. 전액 부인된다. 결과적으로 따지면 전액 송금 불산입하고 실제로 지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보로 처분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전기 이전에 이제 부인액이 있었다면 그 다음 해에 가서 또 역시 누적해서 반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요 금액을 가지고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 대한 충당금에 대한 조정을 들어가 보면 화면 위에서 합계 등록 들어가시면요.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 900만 원. 자, 그리고 자, 유보 발생으로 처리하시면서 F3 내역조에 들어가 보시면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 한도 초과액 송금 불산입하고 유보 처분함이라는 내역이 조회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영해서 저장하시고 확인키 눌러주시면 되겠는데요. 실제적으로 어차피 부인을 다 당할 거기 때문에 설정하고 회계 쪽에서는 비용 처리해서 단기 순이익을 줄이는 효과는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세무조정을 통해서는 설정한 금액만큼 다 부인을 당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 결산할 때 아예 반영 안 하고 설정 안 하고 퇴직급여 충당금도 조정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산을 할 때 굳이 설정을 안 하셔도 설정을 해놓으면 비용 처리를 해서 단기 순이익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조정을 통해서 100%다 부인을 당하기 때문에 일반 기업에 따라서는 또는 뭐 세무대리인에 따라서는 결산할 때 아예 반영하지 말고 그래서 결산의 퇴직급에 대한 내역을 설정하지도 말고 그 다음에 조정도 하지 말자. 어차피 발생했다가 부인당하니까 과표는 똑같아진단 말이죠. 자,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한 조정이었습니다.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한 조정은 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으면 퇴직연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퇴직연금 가입된 거와 관련된 내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